귀 밑 침샘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방 흡입을 하면서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샘이 뚫려버리면 침이 새어나와요. 침샘에서 침이 줄줄줄 새어나와서 우리 조직 주변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침은 우리 입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얼굴에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서 일정 부분만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손으로 짚는 것처럼 이 부분만 내가 지방을 너무 많이 뺐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콕 찝힌 것처럼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 한 포인트만 아니고 요 포인트도 그렇고 요 포인트도 그렇고 이러면 제가 손가락 짚은 데마다 파이겠죠. 그럼 제가 지금 실제로 재현을 해보면 캐뉼라 들고 내가 빼고자 하는 지방 쪽에 손을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뺍니다. 그럼 뭐가 느껴지냐면 손 아래쪽에서 캐뉼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요. 이 캐뉼라가 근데 너무 얕게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네. 얼굴 지방 흡입하고 지방 분해 주사하고 뭐 큰 차이가 있냐? 사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지방 분해 주사, 소위 말해 윤곽 주사의 가장 주요 핵심 성분은 얼굴 지방 흡입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요? 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다가 금방 다시 살이 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아마 이제 막 검색해 보면은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한 막 여러 가지 후기들이 많을 거예요. 누구는 효과가 있다 그랬다가 누구는 없다 그랬다가 뭐 어떤 의사는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의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들 혼란스러우시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오셔서 하는 말씀이요, 다른 병원은 또 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좀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잘 클릭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교과서와 논문, 실제로 제가 수술한 경험 이 모든 걸 다 총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혼란스러운 얼굴 지방 흡입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얼굴 지방 흡입이 대체 어떤 사람한테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럼 어떤 분한테 가장 효과가 있는지 알려면 뭐 어떤 부위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하는지 가장 효과가 좋은지부터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요. 제일 유명한 거 이중턱. 이중턱 요 부위에 지방 흡입하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으시냐면 가만히 있어도 약간 이렇게 두꺼비처럼 이렇게 볼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책 보거나 뭐 밑에 보려고 이렇게 숙이면은 미쉐린 타이어 그 광고하는 개처럼 여기가 막 턱에서 볼록 튀어나왔다가 좀 들어갔다가 또 여기서 또 하나 더 튀어나오고 약간 요런 턱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숨겨졌던 턱선이 싹 나타나니까 얼굴형이 되게 예뻐지고 깔끔해지죠. 두 번째 부위는 이제 심부볼. 우리 입 옆에 있는 이게 약간 좀 심술보라고도 하죠.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보이게 만들고 얼굴 전체를 좀 처져 보이게 만드는 이 심부볼 부위도 좀 효과가 좋습니다. 하게 되면은 약간 좀 입꼬리가 처져 내려가면서 우울해 보였던 그런 인상도 좀 좋아지고 얼굴이 전반적으로 밑으로 처져 보이는 게 달라붙어 보이면서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인상도 밝아지고요. 세 번째 부위는 팔자. 코 옆에 팔자 지방도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유독 심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되게 팔자 주름이 심해 보이거든요. 얘가 이제 또 되게 노안의 상징이잖아요. 이 팔자 지방을 흡입으로 없애주면은 팔자 주름이 쫙 펴지면서 되게 동안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방 흡입이 이런 세 부위에 아주 효과가 좋다 치더라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지방 흡입을 했을 때 효과가 좋은 얼굴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지방이 많을수록 효과가 좋겠죠. 아 맞네요. 그쵸. 뽑을 양이 많으면은 그만큼 많이 뽑힐 때니까 전과 후가 드라마틱하게 확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이 좋으신 분들. 피부 탄력이 좋으신 분은 지방 흡입을 하면 딱 흡입한 그 모양 그대로 얼굴 모양이 딱 나와요. 아무리 잘 빼도 반대로 피부 탄력이 안 좋으면은 풍선에 바람 빼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놨을 때 그때 탱탱하고 좋잖아요. 그 풍선이 바람을 쫙 빼버리면은 풍선에 고무가 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쭈글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중요한 점이고, 세 번째는 이제 골격이 작으신 분. 얼굴 뼈 자체가 작으시면은 얼굴에 살을 많이 빼버리면은 그 작은 골격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효과가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나요? 그럼요, 있죠. 지방이 아닌 볼륨 때문에 얼굴이 크신 분들은 그게 좀 효과가 적겠죠. 첫 번째로 근육이 커서 얼굴이 큰 경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저작근, 교근이라고 하는데 뿅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얘가 크게 되면은 근육이니까 우리 지방 흡입하면 지방만 빠지지 근육이 빠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은 보톡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침샘이 또 유독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크게 보이는 침샘이 뭐가 있냐면 귀 밑 침샘이랑 턱 밑에 침샘. 얘들은 마찬가지로 지방 흡입으로 줄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 보톡스로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지방이 원래부터 많이 없으신 경우, 뺄 게 없으니까 뭐 빼도 나오는 양도 얼마 안 되고 얼굴이 줄어드는 양도 얼마 안 되겠죠.
네 번째는 지방 중에서도 근육 아래에 있는 지방이 유독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방이 특히나 두껍게 위치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이중턱, 턱 아래 부분에 활경근이라 그래서 플라티스마라고 하는 뭐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아래에 유독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방흡입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턱 아래쪽이 절개하고 들어가서 근육도 절개하고 들어가서 지방을 실제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지방흡입이 효과가 없겠죠. 이건 정말 그렇게 안 위험한 시술인가요? 근데 뭐 또 그렇다고라고도 말하기 좀 힘든 게 모든 수술에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다 따를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 일시적으로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작용이랑 발생하면 좀 괴로운 부작용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시적인 부작용은 당연히 이제 멍이랑 붓기는 어느 정도 생기겠죠. 그리고 빼고 나면은 약간 조금 지방을 뺀 부분이 딱딱하게 뭉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간 좀 감각이 약간 둔하다, 감각이 살짝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고요. 근데 이게 반면에 좀 생기면 괴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귀 밑 침샘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방 흡입을 하면서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샘이 뚫려버리면 침이 새어나와요. 침샘에서 침이 줄줄줄 새어나와서 우리 조직 주변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침은 우리 입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얼굴에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발생하면 이제 조금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약을 먹어야 되고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또 이제 압박 드레싱을 좀 장기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탄력이 좀 많이 없으신데 지방을 좀 많이 뺀 경우에 피부가 처져 흘러내리는 거죠. 지방을 뺐으면은 피부가 뼈에 탁 달라붙어야 되는데 탄력이 없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쭉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방 흡입하기 전보다 얼굴이 좀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얼굴에 유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유착이 뭐냐면 얼굴에서 일정 부분만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손으로 짚는 것처럼 이 부분만 내가 지방을 너무 많이 뺐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콕 찝힌 것처럼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 한 포인트만 아니고 요 포인트도 그렇고 요 포인트도 그렇고 이러면 제가 손가락 짚은 데마다 푹푹 파이겠죠. 그럼 결국 이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얼굴에 뭔가 선이 생겼다라고 표시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방 흡입을 하는데 골고루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심부볼 지방은 뺐어. 요볼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푹 들어왔고 여기는 튀어나왔고 그 라인을 따라서 선이 싹 보이는 거죠. 또 아까는 좀 감각은 당연히 조금 무딜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운동신경이라 그래서 얼굴 표정 짓는 게 약간 좀 불편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효과가 좋은 데가 여기 딱 우리 심부볼이랑 이중턱 부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하필 좀 따라가요, 그 운동신경이. 근데 걔가 다치게 되면은 좀 웃을 때 비대칭으로 좀 웃게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돌아오나요? 대부분 돌아와요. 좀 심하게 신경이 멍든 경우에는 돌아오는 기일이 좀 많이 깁니다. 한 석 달에서 6개월째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이긴 하니까 흉터 네. 같은 건 안 남아요? 네, 흉터는 사실 안 남아요. 왜냐면은 이 흡입을 하려면은 우리가 캐뉼라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 캐뉼라를 집어넣는 입구를 만드는 데만 피부에 절개가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보통 귓볼 아래, 귀 뒤, 아니면 여기 턱 각이 있는 여기 아래, 그리고 이 입꼬리 쪽, 입 안쪽으로. 일단은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그 절개 길이가 1mm에서 2mm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흉터로 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부작용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말이지만 지방 흡입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의사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방 흡입을 잘 하려면은 빼야 할 곳은 골고루 잘 빼고, 빼지 말아야 할 곳은 안 빼면서,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내가 건들면 안 되는 조직들을 피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의 해부학적인, 얼굴이 어떤 신경이 어떻게 지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거를 많이 해봤을 때 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빼고 어떻게 부작용이 덜 생기게 하느냐를 알게 될 거니까 그런 의사를 찾는 게 제일 사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이 있는 게 피부랑 근육층 사이에 대부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지방 중에서도 피부 쪽이랑 가까운 더 얕은 지방이 있을 거고, 근육 쪽이랑 가까운 좀 더 깊은 지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두 중에 근육에 가까운 깊은 지방만 빼야 됩니다. 피부 바로 아래쪽에 지방을 좀 빼다 보면 얼굴이 울퉁불퉁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피부 아래쪽에 있는 지방은 우리 피부를 탄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빼면 안 되고, 그리고 수술 후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올바른 방법으로 압박을 해야 되고, 냉찜질이나 온찜질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즉 후 관리를 병원에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 주셔야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지방 흡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얼굴 지방 흡입을 하면 어떤 과정으로 이 수술을 하는지. 일단은 내가 빼야 될 지방의 위치를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죠. 캐뉼라라는 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빨대같이 생겼는데 끝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뭔가를 빨아당길 수 있게 생긴 그런 캐뉼라를 삽입할 구멍을, 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귓볼 아래, 턱 아래, 혹은 이제 입 안쪽, 입꼬리 안쪽 이런 데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피부 마취를 해야 되겠죠. 피부 마취 후에 절개를 한 후에 바로 흡입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을 조금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는 액체를 넣어요. 의학 용어는 투메센트라고 하는데, 근데 얘가 지방을 녹이는 게 아니고 긴 캐뉼라가 얼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통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플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통증을 경감시켜줄 목적 하나, 그리고 캐뉼라가 잘 지나다니게 윤활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게 기능이 두 번째. 그리고 그 투메센트 약 안에는 지혈 작용을 하는 약물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흡입하는 동안에 출혈 많이 발생하지 말라고 하는 약, 그 세 성분이 들어있는 게 투메센트인데, 그걸 먼저 주입을 해요. 주입을 한 후에 충분히 퍼져서 흡수될 때까지 20에서 30분 정도 기다립니다. 기다린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캐뉼라를 삭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입니다. 되게 섬세한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섬세해요. 지방 흡입은 결국 캐뉼라라는 도구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캐뉼라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굵기도 진짜 다양하고 길이도 정말 다양하고, 흡입을 해내는 캐뉼라 끝부분의 구멍의 모양이나 개수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딱 요런 지방에는, 요 부위에는 요런 캐뉼라가 좋겠다, 이런 체형의 분, 이런 피부의 두께분에는 이 캐뉼라 썼을 때가 더 효과적, 하여튼 이런 식으로 캐뉼라를 선택하는 안목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주 작은 구멍으로 캐뉼라를 넣어서 흡입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실제로 재현을 해보면, 캐뉼라 들고 내가 빼고자 하는 지방 쪽에 손을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뺍니다. 그럼 뭐가 느껴지냐면, 손 아래쪽에서 캐뉼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요. 이 캐뉼라가 근데 너무 얕게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피부 바로 아래쪽에 우리가 빼면 안 되는 지방을 빼버리겠죠. 그래서 이 캐뉼라를 가장 깊은 층에 유지하면서 근데 또 근육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온 손끝에 감각을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손의 감각도 좋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하시고 나면 이제 또 회복의 과정이 생길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서 3일째까지가 붓기랑 멍이 피크를 치는 시기예요. 가장 많이 붓고 멍도 좀 가장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일상생활을 못할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는 게 마스크로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게 되면 일상생활이 그날부터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4일에서 일주일째 이제 붓기가 이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막 드라마틱하잖아요. 아주 서서히 빠지다가 일주일 후부터 그 붓기 빠지는 속도가 갑자기 텐션이 붙습니다. 갑자기 붓기가 쫙 잘 빠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붓기가 쫙 빠지면서 2주차가 되면 이제 내가 꿈꿨던 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째가 되면은 약간 조금 뭉친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 잘못된 거 부작용이 아니고, 피부랑 근육층 사이에 어떻게 보면 지방이 있던 게 빠지면서 빈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얘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 붙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이 형성될 때 초반에는 약간 딱딱하게 생겨요. 딱딱하게 생겼다가 나중에는 야들야들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째 보면은 나 지방 뺐는데 지방보다 어떻게 더 단단하게 생겼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완성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음식 드실 때 짠 음식 드시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짠 거 먹으면 얼굴이 부어요. 이게 지방 흡입하고 나면 얼굴 붓는 게 좀 불편한 점인데, 음식을 짜게 먹으면은 그 붓기 빠지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때문에 음식을 좀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 술, 담배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걔들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지방흡입해서 얼굴 살 빠지니까 이거 유지하려고 내가 수술 당일부터, 아니면 뭐 다음날부터 바로 나 다이어트 해야 돼, 무리하게 막 운동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한 부위에서 미세한 핏줄들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발생하면 멍도 오래 가고 붓기도 계속 부어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방 흡입 수술을 한 뒤 거의 한 달 정도는 무리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내가 좀 이제 빠르게 회복하고 싶잖아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찜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똑같은 찜질을 하는 게 아니고, 첫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온찜질로 바꿔서 그런 식으로 찜질을 적당한 시기에 잘 바꾸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좀 이제 림프 마사지라고 하죠. 경부 림프절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큰 림프절인데, 이쪽을 이렇게 좀 마사지해서 붓기를 뺀다든지, 더 좋은 거는 이 붓기 관리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사실 좀 더 좋죠. 인텐스 울트라라든지 LDM이라든지 초음파 기계가
아주 미세하게 림프를 마사지해서 붓기를 빨리 빠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부 관리를 지방 흡입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고단백, 저염식 시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분 섭취도 좀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지방이라는 조직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그만큼 빠져나갔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또 이제 전신적으로 회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압박밴드, 소위 말해서 이제 땡기미라는 애칭이 있는, 별칭이 있는 애인데 그 땡기미를 또 잘 하셔야 돼요. 첫 3일 동안은 주무실 때 빼고는 계속 하고 계신 게 좋습니다. 잘 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지방 흡입한 부위가 아닌 눈이 이렇게 붓고 입술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생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때는 무조건 빼셔야 돼요. 그 이후로는 3시간 착용하고 1시간 쉬고 3시간 착용하고 1시간 쉬고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해주시면 훨씬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네. 얼굴 지방 흡입하고 지방 분해 주사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냐? 사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아주 큰 지방 분해 주사, 소위 말해 윤곽 주사의 가장 주요 핵심 성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옥시콜린 애시드라고 하는 성분이랑 두 번째는 이제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약물이 있어요. 네. 각각은 역할이 좀 달라요. 디옥시콜릭 애시드는 지방세포를 실제로 파괴시킵니다. 지방세포가 막이 있는데 그 막을 부셔가지고 지방세포를 실제로 터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볼륨이 줄어들겠죠. 반면에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이 스테로이드는 얘는 실제로는 지방세포를 터트리지 못해요. 약간 좀 염증성 붓기 때문에 계속 얼굴이 부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게 되면 이게 얘가 항염작용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항염작용으로 인해서 볼륨이 줄어들고, 그리고 지방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고 지방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약간 이렇게 짜부라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볼륨이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장단점이 확실하죠. 일단은 수술이 아니잖아요. 내가 빼고 싶은 부위에 꽂아서 쭉 놓으면 끝이니까 아주 간편하죠, 사실. 그러다 보니 회복 기간도 따로 필요 없겠죠. 당연히 수술에 비해서는 통증도 작겠죠. 그리고 시술이니까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그리고 나는 수술하기에 지방 흡입하기에는 조금 무서워. 근데 얼굴 살은 빼고 싶은데 일단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이게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에요. 이게 효과가 있는 분도 있는데 반면에 없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게 한 번만으로는 사실 절대 효과가 없어요. 2에서 3주 간격으로 최소한 3회 정도 반복 시술을 하셔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근데 반면에 이제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얼굴에서 지방을 빼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고, 아까 시술은 여러 회차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겠지만 얘는 한 번만으로도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또 이제 단점으로는 지방 흡입 수술이잖아요. 시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회복 기간에 필요한 불편한 점들이 생기고, 그게 해결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 의사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좀 좌우가 많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어요. 살이 찌면은 얼굴도 똑같이 다시 돌아오나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실제로 지방세포를 다 흡입해서 빼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살이 쪘는데 수술하기 전과 똑같이 돌아갔다? 그럴 수는 사실 없어요. 근데 안 뺀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건 살찌면 당연히 찌겠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다시 쪄버리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지방흡입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반드시 뭐 식단이나 운동과 같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네. 많이 뺄수록 예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너무 과도하게 빼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부작용 발생 확률이 많이 높아져요. 얼굴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경계져 보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빼야 되고, 얼굴이 되게 탄력이 쫙 없어지면서 얼굴이 축 처지게 됩니다. 바디 프로필을 갑자기 찍어야 돼가지고 급격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굴이 완전 폭삭 늙어버렸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똑같아요. 얼굴이 지방이 너무 빠져버리면은 얼굴이 팍 폭삭 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면은 얼굴이 막 무조건 처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조건 처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조건 처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탄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처질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방 흡입만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시술과 병행하는 게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시술들, 써마지 혹은 이제 울세라, 피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시술이 병행되면 좋겠고, 처질 수가 있으니까 이 처지는 거를 위로 끌어올려 당겨줄 수 있는 이제 실리프팅도 같이들 많이 하시고요. 피부 탄력 자체를 좋게 만드는 성분을 넣어주는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들, 주베룩, 뭐 레디어스 이런 것들 동반하게 되면은 피부 탄력이 없어서 지방 흡입 후 처질까 이런 걱정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방 흡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상담하는 것처럼 성심성의껏 댓글 달고 있으니까 속으로만 궁금해하지 마시고 꼭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